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귀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최근 들어서 비밀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 혹은 정보사 이런 데서 연일 불거지고 터져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많이들 불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좀 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측백나무 오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생각만큼 즉각 배달이 안 돼서 답답해 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7학년 8학년 선배님들이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다소 이 송달 배달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면 널리 해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거니까요. 한번들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요, 오늘 드릴 얘기를, 한자를 빌어서 쓴다 그러면 차도살인에 대한 배반, 차도살인하는 배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수미테리 사건도 그렇고요. 또 정보사에서 발생한 그 특수 요원들, 흑색, 백색 요원들의 그 명단이 북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기강이 문란해지고 얼마나 규율과 질서가 없는 잡동사니로 지금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극명하게 입증해주는 증거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추하고 더러운 일이 발생되었다면 이것을 우리는 세척하고 척결해서 깨끗하고 올바른 우리들만의 자유민주공화국가인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 사고가 난 정보사령부나 아니면 국가정보원이나 모두가 다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지금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마 오늘 그 여자 100m에 대한 최종 우승자도 이제 결정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 100m, 200m, 400m 이런 그 주로 단거리에 속하면서 계주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뛰는 선수들을 보면요. 오늘 하루를 위해 이 단 몇 초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성들이 뛰는 100m 기록이 보통 10초대죠. 남자들 가운데 10초대 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여성들이 100m로 10초에 뛴다. 이게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타고난 신체 조건도 있겠지만 프레이저 프라이스 같은 자메이카 선수는요. 키가 160cm도 안 돼요. 152cm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들 운동회 가가지고 100m 뛰어갖고 1등한 그런 또 재미난 또 기록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출산한 후에 운동을 할 수 없다? 이것도 말짱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도 이 올림픽에 출전한 이 단거리 육상 선수들처럼 작지만 강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집단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은요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실로 이스라엘의 모사드, 러시아의 과거 KGB 혹은 미국의 CIA 같은 그런 조직으로 변모하고 싶다라면은 그들이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연령, 예를 들어서 60세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또 계급 정년이 몇 년 이상이면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연령 문제는 일체 해당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특수위원들은 연령 제한을 폐지해서 70이 되든 90이 되든 그들의 체력이 허락되는 한 후배들을 양성하고 지도하는데 아낌없이 그분들의 노하우를 받아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태도입니다. 도무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장에서 자유를 무슨 37번인가 8번을 갖다 외쳤다고 그러는데 전혀 지금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것 같아요. 즉 자유우파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다가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식으로 형해화되고 망가져 가는데도 나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국정원의 어떠한 정보적인 지원, 도움도 필요 없이 국가를 통치해 가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결연한 자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터져나온 수미 테리에 대한 이 건을 한번 살펴보죠. 자, 수미 테리는 얼뜻 보면은 간첩죄를 저지른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미 테리가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FBI에서, 즉 연방수사국에서 그동안 이 수미 테리가 국정원 직원들을 만나는 걸 몰랐겠습니까? 이번에 31장에 걸친 기소장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파견 나간 국정원 소속의 아이들을 만난 게 지금 여러 장 찍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얘기들이 지금 그 기소장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국정원은 불법을 저지른 게 되고, 그리고 남의 나라 수도 서울 워싱턴 DC에서 간첩, 스파이 짓을 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미 테리는 적어도 FARA,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라고 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한, 즉 라비스트로서의 어떤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자격과 조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기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면을 쭉 살펴보고 우리가 취재를 해보았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 11월입니다. 2023년 11월 그동안 자주 방한을 했던 수미 테리는요, 한국을 방한해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 즉 다큐멘터리 한 편을 상영을 했어요. 자, 이 수미 테리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미국에 살고 계시던 외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찾아서 이사를 갔다고 그러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뉴욕대 터프츠 대학을 거치면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특히 터프츠 대학은 외교관계학, 국제관계학 이런 데 있어서 하버드, 예, 프린스턴, 유펜보다도 더 뛰어난 아주 고급스러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터프츠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다는 것은 수미가 대단히 인텔리전트하다, 지적이다, 이런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미국 CIA에서 북한 분석 전문가로서 10여 년간 활동을 했고, 지난 2011년 CIA를 퇴사하고 자발적으로 나온 이후에 그녀가 들렸던 곳은 윌슨 센터라든가 CSIS, The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아니면 최근에는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이라고 하는 외교협회에서 선임연구관으로 활동을 했어요. 아마 미국에서도 수미 테리만큼 북한 문제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안전기획부나 중앙정보부 수준으로 비교한다면 어림도 없는 어린아이 수준이겠지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선 꽤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수미 테리가 작년에 방한을 해서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탈북자 눈으로 바라본, 또 북한 내부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 체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골마터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 북의 체제를 비판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상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미 금년도 지금 한 열흘 됐나요? 에미상에 이 수미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작한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는 이미 에미상의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작품성 또한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정은이라는 자가 지금 수미테리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야말로 경문을 내려보냈다 그럽니다. 자, 분기탱천하고 경로해서 반드시 수미테리는 제거시켜라, 이와 같은 지령을 내려보냈고, 이것을 남한에 있는 간첩 라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령이 하다란 곳은 수미를 만나왔던, 수미테리와 접촉을 해왔던 국가정보원의 한 직원 내지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합작해서 그간 수미테리와 있어왔던 지난날의 과거를 다시금 반추하고 복귀해서 미국의 연방검찰 그리고 FBI에게 고자질을 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전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도무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혈맹이다 혹은 동맹이다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최악의 간첩 사건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김정은이가 경로에서 지령을 내린 이 지령을 받아서 국가정보원에 있는 현직의 직원이 이것을 미국 사법당국, 검찰 조직에게 고자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수미테리가 무슨 물욕에 어두운 아주 치졸한 여성으로 낙인이 찍히고 몹쓸 여인으로 지금 비하되고는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칼을 빌려서 남을 살해해버리는 차도살인의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미국 측에 이와 같은 고자질을 한 자는 이미 주요 보직에서 배제가 되어 있겠죠. 당연하죠. 그 자는 과거 문재인 5년 동안에 미국에 나가서 유엔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즉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보조에 발맞추어서 대한민국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을 평양에 헌납하는 일에 헌신하고 노력해 왔던 점이다. 당연히 제가 미국의 CIA다, 미국의 FBI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런 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죠? 저거는 국정원에서 오긴 했지만 저놈은 간첩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들어서 북한의 이익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천하의 몹쓸 간첩이다. 이렇게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웬일인지 그런 자를 철수시키지도 않고 다시 재파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의혹과 의심을 초래했다라는 점, 결코 여기서 책임을 모면할래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못된 두더지, 이 간첩에 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누구의 지령을 받았을까요? 다름 아닌 서훈과 박지원,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보좌관, 북한 차장, 해외 차장, 기조실장까지 여기만 박선원이라는 자들의 접촉과 지령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우리 칼을 대지 않고 남조선의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의 칼을 빌려서 수미테리를 죽여 없애는 차도살인하는 방안을 북한에서 강구를 했는데, 그들의 강구한 바와 그들의 희망사항을 대한민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누구예요? 박지원과 박선원이죠. 이런 자들과 또 같은 시대에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던 서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수미테리를 죽여 없애버리는 방안을 강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수미테리가 한국의 국정원과 접촉해온 것은 이미 10여 년이 지난 과거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의 방첩기관인 FBI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 첩보 수집 활동할 때 보면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도 우리가 준비해간 장비를 쓰면은 옆에 지나가면서 그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요, 그 차 안에서 한국 대사관 플레이트가 달려있는 그 외교관 차량 속에서 스미테리가 간크게 국정원 직원과 함께 그 차 안에 들어가서 비공개 회의를 했던 그 회의 결과 내용을 공유했다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그 공유한 내용이 당시 국무장관 블링컨과 미국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 수명이 참석을 해서 진행했던 중요한 회의였는데, 그 회의 내용을 스미테리가 메모를 했고, 그 메모한 내용을 국정원에서 파견간 직원이 그 메모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결과를 입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대화는 캐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진을 찍는지 뭐를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비밀로 처리되어 있는 해외에서 활동 보고서 그 라인을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이 역으로 과거 지나간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차곡차곡 파일업해서 미국에다 고자질했다는 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즐겨하는 거지만 그 국정원 직원의 핸드폰을 미리 사전에 점거해서 그 녀석이 그걸로 카톡을 보내든 사진을 찍든 뭐라든지 그 동향을 앉아서 일일이 커트별로 확인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왜? 제가 방첩당국의 직원이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두 가지 모두가 다 미국 FBI나 연방검찰에 최종적으로 도착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특히나 국정원에서 이런 비밀 공작 수법을 방법을 정확하게 교육 훈련도 안 받은 북미처에 있는 그런 정말 염소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젖병아리들이 미국이라는 가장 방첩이 강한 워싱턴, 뉴욕 등지에서 그와 같은 첩보 수집을 했다. 이거는 불을 휘발유통을 들고 불섭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이런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은 이런 미친 짓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전통적으로 이 워싱턴과 뉴욕은요, 특정 학교 세력들과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공작관으로서 양성받아야 될 비밀서법, 비밀행동원칙, 또 비밀첩보 수집 요령,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혀 전문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이 비서실에 따까리 했다. 즉 보좌관 이런 거 했다. 또 기조실장에 비서 보좌관 했다. 또 국장 보좌관 했다. 이래가지고 그런 십상시 종류의 간신 무리들이 훈련도 받지 않은 채, 또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또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 미국의 워싱턴, 뉴욕 이런 데 파견 나가서 소위 공작 활동을 함내하면서 이런 헛짓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소위 공작을 한답시고 흉내를 내려니까 뭐 해야 되죠? 근사한 보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블링컨이 참석했다고 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했다는 그 회의 자료 같은 것도 사진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진을 첨부물로 해서 붙여서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다시금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이 생겨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절대로 외국에서 활동한 내역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물론 과거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 활동 내용 자체가 똑같이 인쇄돼서 나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디냐고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에 관련됐던 놈은
단 한 놈도 안 잘렸어. 장수를 누렸죠. 어떻게? 방법이 다 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미 테리가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되니까 바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50만 불까지 내면서 바로 보석으로 나오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6월 28일 날 에브리엘 하인스 미국의 국가정보장 DNI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16개 정보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수장입니다. 그 수장인 에브리엘 하인스가 6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와서 딴 놈들은 안 만나고 대통령만 만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최후 통첩 이게 아니라 야 지금 다음 주부터 사형집행 들어간다. 알고나 있고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의 아마 아주 냉소적인 평가를 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미국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종북, 친북 활동을 하던 간첩에 해당하는 놈들을 미국 나라에 다시금 파견을 하고 또다시 예전에 했던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따의 짐승만도 못한 짓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했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간첩 짓을 해왔던 아이들이 그대로 지금도 워싱턴, 뉴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문재인 시절에 미국 땅에 와서 간첩질을 했던 아이들을 다시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전문가랍시고 다시 우리나라에 보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윤석열, 너 우파야? 아니면 좌파야?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좀 물었겠죠, 이번에. 호들짝 놀래갖고 지금 미봉책으로 하는 짓이 국정원에서 100여 명 간부를 교체한답시고 언론에 흘리잖아요? 미국 애들이 믿을 것 같아요? 에브리엘 헤인스가 CIA에서, FBI에서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짓을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제발 좀 진실되게 일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미 미국의 FBI나 연방검찰은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제가 예상되는 거는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워싱턴에 보냈던 암흑기를 통해서 혹은 뉴욕에 보냈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해서 미국에다 아마 다시 반환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게 지금 국가정보원의 수준이에요. 과거에도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미봉책으로 막는 짓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조직 자체가 와야 돼서 아주 중국 국가안전부에 대한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놈들이 퇴직 후에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등급 더 올라가서 공직생활을 더 하게 돼요. 그러니 국가안전부에서는 얼마나 좋아. 다 잡아놓은 항아리 속에 어항 속에 물고기를 통해서 손 안 대고 코 풀고 ABCD 해서 Z까지 쪽쪽 다 빨아먹었겠죠. 자, 이번에 이 사건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이게 극명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 입증해주는 기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FBI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방첩이 제일 센 데가 미국이라고요.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즉 우방국이든 적국이든 우리나라 땅에 와서 어떠한 첩보 수집을 하는지 어떤 비밀 공작 활동을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이렇게 보고 잡아내는 데가 미국의 방첩기관이에요. 실질적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멍청한 해군 무관, 그 무관의 어릿광대 같은 짓으로 인해서 로버트 김, 한국 이름 김채곤
씨가 북한 관련 정보를 빼주다가 그게 다 노출돼가지고 그때도 노출된 거 보면요.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 국방부관이라는 자. 왜? 기본적인 공작 마인드가 안 돼 있는 데다가 공작 활동을 안 해본 놈이야. 그놈도. 그런 게 어떻게 해군 대령을 달고 나갔는지 좀 상상을 초월하는데 자, 지금도 보면은 똑같은 일이에요. 공작이라는 공짜의 기억자도 모르는 애들이 뭐 북미 초에 있었다. 뭐 기조실장 보좌관을 했다. 원장실에 뭐 비서실에서 뭘 했다. 이래 갖고 나가는 거야. 그런 애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급한 거는요. 두더지를 잡아야 돼. 어떤 두더지? 적국과 그리고 외국과 협조해서 안의 내용을 퍼나르고 있는 이 두더지, 즉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대하고 나갔다 그래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에? 퇴직하고 나간 놈들도 잡아다 줘줘야 된다고. 응? 그래서 우리 지금 북쪽에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뒤집어서 나라를 혁신, 개혁하고자 하는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엘리트들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김대중이 시절에, 노무현 시절에, 그리고 문재인 시절까지 와서 너무나도 많은 간첩들이 국정원에서 득실거리고 있어서 절대로 남쪽하고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 그 실패 사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에 소위 보위성 최고의 기관이죠. 남쪽의 국정원 같은 데입니다. 그 보위성 직원 15명이 김정은이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계략을 세웠다가 남쪽 국정원 내부에 있는 자가, 즉 남쪽 국정원의 내부에 있는 북쪽과 연계되어 있는 간첩 두더지가 그 사실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김정은이는 죽음을 모면했고 대신에 보위성 젊은 장교들 15명이 전부 고사포와 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될 건 뭐다? 내부 간첩을 소탕해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국정원 내부의 간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야기를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 얘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서훈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와 함께 2000년도 김대중이가 평양 갔을 때 일을 같이 했던 죄송합니다. 2000년도 6.15를 할 때 같이 작업을 했던 김상균이라는 후배를 불러드려요. 이 자는 서훈보다는 입사가 8년 밑에 후배예요. 그런데 이미 이름이 김상균인데 이 김상균은 그 당시에 3급 부의사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미 집에 가 있었던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균이가 서훈이의 배꼽에 털이 몇 개가 있는지 학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는 그런 후배예요. 그러니까 부려먹기가 좋은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김상균을 국정원 차장으로 부릅니다. 자, 그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박선원이라고 노무현 때 소위 육자회담에 참여하러 다녔던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에 있었던 박선원이라는 자가 문재인 때는 상해에 있는 총영사로 발령을 받고 나갔는데 반년도 안 돼서 이 박선원이가 급거 귀국을 합니다. 그러더니 간 데가 어디냐면 국정원의 소위 특별보좌관, 특보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발전 개혁 TF를 구성을 했고 정해구라고 하는 성공회대에 있는 대단히 북에서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교수를 그 팀장으로 해서 전 국가정보원 출신의 직원들, 보통 여기 직원들이라면
4급, 5급 이런 게 아니고 이거 국장까지 했던 뭐 차장까지 했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협조자들과 그 민변 그리고 시민단체 등 소위 반국가 사범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국가정보원을 들어와서 발전 개혁을 한답시고 비밀 취급 인가증도 없이 국가정보원 내에 비밀 서버를 다 털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 서버를 터는데 소위 국정원 출신의 정규과정, 저처럼 정규과정으로 입사해서 그동안 호가호위했던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그들과 협잡해서 그들을 도와가면서 서버를 열고 우리 국정원을 소위 적들의 수중에 넘기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부 그 당시 해외로 대사를 나갑니다. 2017, 2018년도에 국정원 출신의 이스라엘에 파견 나갔던 대사, 그리고 국정원 차장을 했던 사람들, 혹은 뭐 라오스 대사, 뭐 기타 등등, 뭐 중동 지역의 대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서훈이에게 국정원 발전개혁 그 특별위원회 TF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간첩들입니다. 간첩들. 그러니까 민변이나 시민사회에서 들어와서 첩자질을 했던 놈들보다 더 간악하고 정말 진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모 나라의 대사로 나가서 또 인생 후반부를 향유하고 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설라 그러면요, 이런 자들도 다 잡아다가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지금 서훈과 김상균을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박선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지원이가 들어오니까 박지원이의 비서실장이 된 애가 있는데 얘는 그 이전에 뭐 중요한 사업을 하는 모 국의 국장을 하던 아이예요. 근데 이놈이 워낙에 저희 듣보잡인데다가 수준 없는 쓰레기라서 오늘은 얘가 지금 노은채라고 하는데 기주실장까지 가는 정무직을 했기 때문에 얘도 이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서훈이 채용한 김상균 차장,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진지 안에서 투입을 한 박선원. 이 박선원이는 특보로 들어와서 해외, 북한 모든 업무를 다 섭렵하고 나중에는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을 하면서 돈까지 예산까지 다 섭렵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그때 박지원이가 원장으로 했을 때 비서실장 따라붙었던 노은채. 그리고 이 노은채는 나중에 기조실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은채 딸은 현재 지금 직원으로 뭐 공채로 하는지 특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노은채 딸도 지금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노은채도 이 정규과정 시험에 떨어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0대, 300대라는 정규과정 시험에 안 되고 떨어져서 우리는 보통 귀마개라 그러는데 이 귀마개가 뭐냐면 우리 그렇죠. 감청을 하는데 그런데 일을 하던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방으로 도망갔다가 전라도 아이예요. 역시 림종석이하고 지금 고향 친구라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만에 4급에서 1급까지 올라가는 그런 초스피드의 승진을 했던 놈이죠. 그러니까 이 노은채, 지금 제가 거명하는 서훈, 박지원, 그다음에 김상균, 박선원, 노은채,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핵심, 지금 언론에 그 비밀 공작원들의 그런 것이 자기는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해서 그걸 출력했다는 여기 해당하는 놈이에요. 얘는 노은채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노은채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구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은채라고 하는 이 듣보잡이 와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없애버리고 망실시켜버리고 폐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행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본 원칙사항을 위배하고 그것을 없애는 이런 친북적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누구보다도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애가 이번에 이 자료를 출력해서 봤다라고 하는 바로 이자예요. 근데 이자는 당시 그 서훈과 김상균이가 사수부사수로 원장 차장을 할 때 그 김상균 휘하로 직속팀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김상균이가 시키는 대로, 김상균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료를 뽑아서 줬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휴민트 공장망이 다 없어지고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호기심이 많아서 그 출력했다는 아이 있죠. 자, 오늘 그 녀석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아직 현직에 아직 똘마니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똘마니라고 얘기하는 거 1급 국장 애들도 똘마니예요, 지금. 에?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행동을 보면요. 자,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2번인가 3번인가 돼. 또 우리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이거 치명적인 실수거든. 이 신분증도 2번인가 3번인가 잃어버렸어. 이런 애가 어떻게 승진을 하냐 이거야. 이런 애가. 에? 더더군다나 얘는 우리 대학교 예전에 우리 군사정권 시절이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말해서 군부 독재 타도로 치면서 학생운동을 했어. 뭐 몰랐으니까 그렇게 철없이 끌려다니는 애들 있었는데 그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찰이나 국정원 요원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다니는 쥐새끼들이 있다고. 그걸 소위 말하는 밀정이라고 그래. 밀정. 혹은 프락치라고 얘기도 하고. 그거 출신이야. 응? 그러니까 과거 우리 이전에도 중앙정보부 시절에도 특히 그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데 뭐 경희대, 중앙대 뭐 이런 곳곳에서 학생 운동을 했던 애들, 뭐 학생장 했던 이런 애들 중에서 중앙정보부에도 뽑았다고. 특히나 그 서울대학교 출신들 중에서도 그 밀정 역할을 하면서 뿌락지 역할을 하면서 들어왔던 그런 자들이 출세를 해요. 국장으로 가고 차장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조직이 망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도 그런 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좀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밀정 뿌락지 역할을 하던 애들인데 우리 정규과정을 들어오는 정예 요원들만큼 지적 능력이나 학업 능력이 되어 있겠느냐고. 개판이지 그냥. 다만 그동안 국정원 요원한테 협조해 준 대가로 그동안 동료 친구들을 배신하고 돈 받아먹고 협조했던 대가로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된 거지. 지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야. 현장 활동을 우리 같은 공작관들처럼 해보겠어요? 지적 능력이 되겠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 그랬죠? 안 되죠. 실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지난 문재인 시절에 서훈, 김상균 차장 밑에 직할 조직의 실무 책임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극비자료가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보사령부에서 터진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라고. 조족죄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도 없고 근본 자체가 허술하고 부족한 아이가 자, 부이사관을 이후에 다시 2급으로 이사관이 되면서 모 지역의 지부장까지 했다 그래. 그리고 지금은 한 등급 더 올라갔고 부서장, 국장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장 하고 있는 이놈을 갖다가 진실의 마이 데리고 들어가서 한 반나절만 적당하게 마동석이 같은 애들 불러서 찜질을 하고 하면은 다 나오죠.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문재인 씨가 김정은 씨에게 넘겼다는 그 USB, 그 다음에 김정숙 아주머니가 그 몇 천만 원짜리 옷을 갖다가 몇백 벌을 사 입었잖아요. 뿐이야? 여기다 뭐 있어? 목걸이, 그 다음에 브로치, 그 다음에 반지, 팔찌, 발찌, 허리띠는 안 냈나? 거기에다가 깔맞춤 한다고 몇 천만 원짜리 핸드백, 거기다가 신발. 이게 만약에요 샤넬 옷 한 벌에 5천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1억 2천만 원짜리, 뭐 1억 8천만 원짜리 브로치 붙이고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핸드백 들고 구두 신잖아요. 그게 억대 패션이 된다고. 억대 패션. 안 그렇습니까? 아마 삼성전자 사장님 정도 사모님 되면은 그 정도 돈은 못 쓰겠지. 어? 한 벌에 뭐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옷을 어떻게 입겠어? 이 영부인만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뭐로? 국정원의 특활비로. 그러니까 이 한 놈 이거 있잖아요. 김상균 밑에서 팀장하면서 뭐 신기해서 한 번도 안 해봐서 뽑아봤다는 이놈 있잖아요. 얘를 진실의 방에 끌고 가시라고. 그러면 많은 게 풀려나가. 많은 게. 에? 많은 게 풀려나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서해안에서 억울하게 노름빛 갚으려고 월북했다라고 그 문재인이가 독서를 한 사람 있죠. 해양수산부의 이대진 씨. 그 사람이 노름에서 노름빛 회피하려고 북한 갔어요? 아니죠. 뭔 이유가 있었는데 자자 빠진 거예요. 저희들 공작관이 볼 때는 그 이대진 씨가 봐서는 안 될 현장을 봤다고. 그래서 물에 빠뜨린 거라고. 언젠간 진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대진 씨 사건만 봐도 그래요. 특수초법 SI를 다 없애버렸죠. 당시 국정원장은 누구야? 박지원이야. 그 다음에 2020년 9월이니까 박정희가 2020년 7월에 국정원을 왔다고? 왜 왔을까요? 물어나 마나한 얘기 아니야. 돈 때문에 왔지. 돈을 어떻게 보낼 건지.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자들하고 섹스하려고 왔겠지. 응?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서. 몇 놈만 잡아다가 찜질하고 진실의 방에서 털면 다 나오는데 지난 2년이 넘도록 윤석열 정권,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드디어 미국에서 뿔따구가 났어. 지금 약간의 요 이쑤시개로 쑤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뭐 AK 혹은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또 차장직에 갔던 아이들 한 둘을 더 얘기해 드릴게. 하나는 윤형중이야. 난 이런 애가 차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얘가 지금 연세대학교 정외과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외교 참모를 했던 문정인 연대 교수였던 사람 있죠. 그 윤정 라인에 속해 있던 애야. 얘는 윤형중이 얘는 체력도 약해갖고 훈련받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애인데 얘가 청와대 정보비서관을 나가서 뭔 제사였어? 국정원 보고서를 서훈이한테 다 갖다 주고 국정원이가 국가안보실장 할 때 그러면서 연정라인 플러스 문재인 정권에 충성한 대가 이걸로 인해 갖고 지금 공항관리공단 이사장, 회장을 하고 있죠. 얘도 돈 많이 벌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겁이 많다고. 윤형중이는 겁이 많고 기본적으로 이 공수훈련할 때도 겁에 질려갖고 저녁에 잠꼬대하고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런 아이인데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진실의 방에 넣고 1시간만 돌려보라고. 옛날에 시장에서 그 닭모가지 딱 비워서 털 뽑기에서 돌리는 그 기계 있지, 털 뽑는 기계. 그런 식으로 1시간 동안 몇 바퀴만 돌려보라고.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노은채라는 기술실장 같이 있던 얘도 박지원이 꼬붕하고 비서실장하고 기술실장 하면서 못된 짓 많이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의 서훈, 박지원, 그 다음에 차장으로 있었던 김상균, 박선원, 노은채, 윤형중,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돌돌 말아서 경찰로 이관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웠다고 하는 천세영이라는 차장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 전부 다 데려다가 진실의 방에 넣고 털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은 2020년 12월 20일 날 울릉도와 일본 근해 사이에 있는 대화태어장 부근에서 발생했던 광개토 대형 함이 일본 해상 초계기에다 조사했던 일.
레이더를 싼 거죠. 빛을 쫓자에 쏠 사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진실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냈어. 왜 그러냐? 박지원이가, 박선원이가 이런 애들이 국정원의 원장 차장으로 있으면서 정치권의 웬만한 놈들의 비리 약점을 다 캐서 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의 비리, 윤석열의 비리 이런 것들을 얘들이 다 갖고 나왔다는 얘기야. 뭐 지금 국무총리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무슨 장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선원이가 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노회한 이 여우가 야 니네 이거 하면 나 이거 깐다. 응? 비록 본인은 무슨 뭐 갈갈인지 세멘발인지 걸려갖고 성병약을 얻어먹고 성병 치료하기 위해서 국정원장하면서 별짓을 다 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마 박지원의 성병 걸린 것도 추적해보면 여기 저 NISS 국가전략연구원 있죠? 이 저 개포동에 있는 거, 아니 대치동에 있는 거. 그 604호를 갖다가 뭐 조문환인가 하는 애가 그 룸사롱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것도 진작에 조사를 했으면 다 나오지. 에? 박지원이가 어떤 아가씨를 통해서 성병에 걸렸다. 근데 거기 와서 놀던 놈들 중에 만약에 이 또 혼음을 했으면 또 다른 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잡아내면 얼마나 이 우스꽝스럽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매길 수 있겠느냐고. 근데 이런 거를 윤석열 정부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못 믿겠다고 나온다. 그 대한민국 너네 믿으려면 제2의 박정희가 나와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제2의 전두환이 나와라. 그럼 우리가 믿고 협조할게. 우리 목표는 중국 공산당 깨부시고 중국을 사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니까지 것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야. 우리는 주한미군만 있으면 돼. 이런 입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극명한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할 때도 안 오겠다고 버티는 거를 억지로 해서 불러다가 모양새 갖춰서 한미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를 좌파 정부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문재인이 심은 간첩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버텨내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과 협조를 한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반중 친밀하는데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1840년 아편 전쟁 이후에 4분열에서 막 깨버리는 것처럼 그 작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을 해야 돼. 그걸 못하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끌려가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되죠? 미국하고 진짜 실질적인 협조관계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지금 이쑤시개 하나를 쓰셨더니 어떻게 됐죠? 티몬, 위메프, 또 인터파크, 뭐 큐원, 뭐 롯데마트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요리하는 큰 칼로 꺼내서 쑤시면 어떻게 되죠? IMF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의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 상대로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예? 정확한 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광고비 단폰 안 붙는데 제가 이런 말 해갖고 뭐 돈 벌 일이 있어요? 저 돈 버는데 관심 없어요. 연금 200만 원 받기 때문에 그걸로 알량하게 먹고 살고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다치죠? 대통령실에 다칩니까? 영분이 다칩니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죽어나가고 국민 여러분들이 심각한 경제공황에 빠져갖고 죽습니다. 응? 지금 폭탄 돌리기 하는 듯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빠개지는 거 보시죠. 롯데마트가 무너지는 근본 원인이 뭐다? 롯데건설이 갖고 있는 부채 때문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개 많죠? 다른 데는 멀쩡할까요?
다른 건설회사 있는 데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고 올바른 전향적인 반중 친미를 표방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문재인을 잡아다가 조사하라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착수, 시작조차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2년간 기다렸던 열받았던 에브리엘 헤인즈가 이번에 왔다 간 거야. 6월 28일 날. 정확하게 2년 전 2022년 6월 28일 누가 왔다 갔어요? 브라이언이라는 미국의 테러 금융정보국의 차관이 다녀갔지. 응? 지금 김정숙 씨는 자기의 그 불뚝 나온 배를 가리기 위해서 깔맞춤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국정원에 특활비 갖다 썼는지 몰라도 미국은요 깔맞춤을 이런 식으로 해요. 2022년 6월 28일 날에는 저승사자 대표 누구? 브라이언 차관이 직접 와서 김건희를 만나고 가. 김건희한테 주의를 줬을 거야. 김건희는 이번에 지금 국힘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되네요. 그러면 2년 후가 되는 2024년 6월 28일은 에브리엘 하인즈 이번에는 재무부 차관도 아니야. 16개 정보기관의 총책, DNI, 국가정보원이 직접 와서 딴 놈은 안 만나. 대통령 딱 만나서 얘기하고 왔어. 무슨 얘기했겠어요? 너 이따오로 할 거냐? 한번 저승을 가봐야 저승 맛을 알겠냐?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미국은요 우호적이고 호혜적으로 매너가 좋게 대합니다. 그런데 배신을 하고 뒤에서 칼로 찌르고 이따오짓 하잖아요. 바로 돌아서서 도끼로 머리 가죽을 벗기는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한테 이번에 수미테리 사건, 정보사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 있어요. 문재인 등등.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나 몰라라 해. 나 몰라라 해.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목숨은 뭐 복수로 한 열 몇 개 갖고 있어요? 각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난치지 말기 바래요. 뭐 국정원에 뭐 100명을 갖다 뭐 조치를 한다고? 내가 들려오는 얘기 보니까 국정원에 이 빌어먹을 놈들아 까불지 말아라. 이 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어. 어디서? 미국에서. 죽으려고 작정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정말로 생각 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그동안 꽃길만 걸어오다가 지금 국가안보실장 거쳐서 국가정보원장까지 갔는데 진짜 나중에 친환경 일식삼찬 먹을 수 있어요. 응? 아니 겁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용감하지 못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조태용 원장님 지금 당신의 목을 노리는 미국의 스나이퍼들이 좀 한둘이 아니야. 걸리면 한순간에 간다니까. 뭘 알고서 움직여야지. 거기가 지금 외교부인지 알아? 카페트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하호호 하면서 샴페인잔 들고 뭐 점점 빼고 뭐 폼 잡으면 되는 자리인 줄 알아 거기가? 내가 작년에 김규현 원장 보도 그랬잖아. 응? 경기고등학교 나와갖고 의대도 못 가고 치대 가서 외교부 관계 고작이냐고. 능력 없으면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그 김규현 씨가 어떻게 했어 나한테. 고발했던 거 아니야. 지금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 애들도 아무것도 못해. 어? 이번에 이종찬 씨도 제3자를 걸어서 날 고발했지만 지금 검찰 애들이 받아놓고 웃고 있을 거라고. 기본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내 걱정도 안 하지 그런 거 가지고. 나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부강하고 품격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이하 여러분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왜 나라를 망가지게 하려고 그래? 왜? 어? 이런 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 국정원 내부에 몇 명 갈아친다고 일이 될 것 같아? 정보사에서 팔아먹은 놈은 뭐? 간첩죄 성립이 된다는 데다 있다고 법해석 하고 있어? 깝대기를 벗겨서 수사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뭐라고?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얘라 이 빌어먹을 인간들아.
에? 그러고도 니들이 왜 국가에 자리에 앉아갖고 밥을 얻어 처먹고 있니? 우리 국민들은 바보 멍충이라서 혈세를 갖다 니들 월급제라고 내고 있냐 지금? 이 한심한 놈들아. 좌우지간에 극명하게 한미 관계가 복원이 안 되고 장차 다음번 정부가 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하고 원만한 관계가 못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IMF 사태 당했을 때 더 심하게 죽어요. 빨리 급하게 서두르고 빨리 해결하기 바래. 그 정도 해결하면 내가 좀 이해해 줄게. 근데 너네들 그 자리에 앉아갖고 이거 해결 못하잖아. 나중에 국민들의 손에서 니들이 단두대 끌려가도 할 말 없어. 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움직이기 바란다.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